그 젊은 친구들이 미래를 갖다가 펼쳐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슬픈 일이고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아주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음이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고요. 안전의식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열흘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을 멈춘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픈 상황을 추스릴 수 있도록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를 겪게 되면서 한동안 좀 우울감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저와 같이 우울감을 좀 느끼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혹은 이미 한 번이라도 지나쳤던 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충격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저 일이 내 가족이나 내 자녀에게 생겼으면 어쩌나라는 간접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그런 젊은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접하게 된 게 SNS 영상을 보게 된 건데 계속해서 이제 잔상이 남더라고요. 여과되지 않은 영상물을 접하시고 가벼운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잔상 같은 것들이 남을 수 있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멍해지거나 무력해지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가 항진돼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등의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나 참사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정신과적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정신과적인 질환들은 이제 그런 신체적인 질환처럼 명확하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이제 특히나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트라우마를 당하고 일주일 이내에 이제 급성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시기에 얼마나 잘 안정화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후가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아급성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불안이나 공포, 애도, 우울 그리고 죄책감, 물질 남용 이런 것 같은 이제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 안정화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아급성기에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참사와 관련된 자료나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은 공유하지 말고 보지 않아서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만약에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심호흡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복식 호흡을 한다거나 나비 포옹법과 같은 것들을 해서 최대한 몸의 긴장도를 풀고 불안감을 줄이려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라우마만 계속 생각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주변에 밝고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고립을 피하고 해서 트라우마에서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에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윤수진이었습니다.